안녕하세요. 박성윤입니다. 뮤지컬 히스토리언 채널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앞으로는 영상 초반에 한 주간 브로드웨이 소식 중 흥미롭거나 중요한 소식을 짧게나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셧다운 되면서 작품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한동안 뉴노멀과 관련된 기술, 산업, 그리고 노동조합과 같은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작품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뉴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브로드웨이가 셧다운된 후 배우 노동조합인 액터스 에쿼티에서 처음으로 승인한 공연이 9월 초부터 공연됩니다. 오랜만에 극장에서 액터스 에쿼티 배우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뉴욕하고 거리는 좀 있습니다. 미 동부 뉴햄프셔에 위치한 웨더베인 시어터에서 객석의 25%만을 채우고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허설 중 마스크 착용, 지역의 의료기관과의 협조 등 코로나 시대의 공연을 위한 각종 지침을 미국 내에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 영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브로드웨이 업계 전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던 74회 토니 어워즈가 올 가을에 온라인으로 송출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1949년에 수상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다가 올해의 위기를 맞았죠. 프로듀서, 극장주 협회인 브로드웨이 리그와 아메리칸 시어터 윙이 온라인으로 개최하겠다는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그 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닐 패트릭, 제임스 코든이 책임졌던 토니 어워즈 오프닝 공연 등 축하 공연이 열릴지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토니 어워즈 오프닝 공연은 단순 볼거리에 머물지 않고 메시지를 담아왔던 만큼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를 겨냥한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뮤지컬 히스토리언 채널에서 뉴노멀 시대의 뮤지컬 온라인 시장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언급드렸던 브로드웨이 HD의 라인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실 확장이라고 해도 아직은 레미제라블, 오페라 유령 등 기존에 있었던 사전 제작 영상을 긁어 모으고 온라인상에 플랫폼화하는 정도인데요. 넷플릭스를 통해 먼저 선보일 뮤지컬 다이애나를 포함해서 현재 프리미어를 준비하고 있는 작품 중 상당수가 온라인을 염두하고 개발되고 있으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시장도 조만간 활짝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아직 공연되지 않은 멤피스, 인투 더 우즈, 아메리칸 인 페리스 같은 작품을 월 16,000원 정도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일주일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역시 지난 시간 브로드웨이 작품 속 여성의 역할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언급드렸던 작품이죠. 뮤지컬 컬러 퍼플의 영화화에 블리츠 바자올레가 감독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리츠 바자올레는 영화 브리얼 오브 코즈를 통해 아프리카 감성이 묻어나는 영상미를 선보였었는데요. 이러한 면이 지난달 디즈니 플러스가 오리지널 시리즈로 선보였던 블랙 이즈 킹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 뮤지컬 영화 컬러 퍼플의 감독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블랙 이즈 킹은 비욘세가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 참여하면서 느끼고 또 받았던 영감을 영상화한 콘텐츠인데요. 실제 스토리라인도 라이온 킹과 흡사해서 라이온 킹의 팬들께서는 꼭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뉴노멀 시대의 뮤지컬 온라인 중계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늘 앞서 전해드린 소식도 그렇고 공연계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요즘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고 답없는 그림을 그려보는 요즘인데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위한 노래 뮤지컬 Songs for a New World입니다. 뮤지컬 히스토리언 앞선 영상들에서 언급드린 작품들은 토니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상,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퓰리처상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한 작품들이 많았죠. 송스 포 뉴 월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훗날 킹키부츠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에서 롤라를 연기한 빌리 포터 외에도 인더 하이츠의 다니엘라를 연기한 안드레아 번즈, 라스트 파이브 이어즈의 제시카 몰라스키, 프롬의 브룩스 애시만스카스 등 탄탄한 배우들이 출연하면서 1995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지만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될 정도로 아주 짧고 결과적으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저 개인적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면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되는 기승전결 구조가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건물 옥상에 올라간 사람 등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에피소드로 나누고 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4명의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특정한 캐릭터도 또 장면을 이어주는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씬마다 감정이 뚝뚝 끊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캐릭터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캐릭터도 상황도 추상적으로 그려놔서 여러모로 관객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추어 프로덕션, 특히 아카데미 프로덕션에서 자주 공연되고 선호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캐릭터 컨셉뿐만 아니라 무대나 의상 등 프로덕션마다 모두 다른 컨셉, 다른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반대로 이런 컨셉이 강한 뮤지컬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뮤지컬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콘서트를 보고 나온 것 같다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뉘앙스의 관객 리뷰도 꽤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불친절한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보고 나왔을 때 제목처럼 새로운 세상을 위한 노래라는 작품의 메시지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 이유는 음악에 있습니다. 뮤지컬 송스 포 뉴월드에는 재즈, 팝, R&B, 가스펠 같은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이 등장합니다. 드라마를 떼고 음악만 들었을 때도 완성도 높은 느낌을 주는 곡들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의 에피소드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노래와 함께 보고 들으면 각 배우마다 맡았던 캐릭터들이 아예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사한 카테고리에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각 배우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기승전결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 넘버인 Hear My Song은 오프닝 넘버인 뉴월드와 오버랩되고 중간에 수록된 넘버와 드라마를 관통하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전합니다. 메시지나 음악 장르적으로 성경적이고 가스펠적인 느낌이 강해서 종교 있는 배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제 주변의 배우나 스태프 중에도 이 작품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이 작품의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난달에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온라인 특별 공연이 있었는데요. 보디가드에서 니키 마론, 해밀턴에서 안젤리카를 연기한 레이첼 존, 오페라 유령의 팬텀과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연기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배우죠. 라민 카리밀로,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시몬을 연기한 쉐드링 릴, 위키드의 엘파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던 컴프로머의 비벌리 바스를 연기한 레이첼 터커 등 웨스트엔드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송스 포 뉴월드의 작곡가는 렌트의 조나단 라센, 시아 바이너스의 존 라키우사와 함께 포스트 손다임으로 손꼽혔던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입니다. 국내에는 라스트 5 years, 최근에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의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죠.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의 음악은 쇼보다는 서정적이고 연극적인 성격이 강한 대본과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스트 5 years,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외에도 미 남부 지역의 유대인 차별 이야기를 다룬 퍼레이드에서 이런 화면이 잘 나타납니다. 퍼레이드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로 토니 어워즈 음악상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두 작품 모두 브로드웨이에서 크게 흥행하거나 롱런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은 뛰어난 음악적 언어 그리고 자신만의 패러다임으로 기성세대에 비해서 뮤지컬에 거리를 두었던 요게 젊은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송스 포 뉴월드는 오늘날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을 잊게 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의 다른 작품들보다는 실험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은 특별한 스토리 없이 자신의 노래들을 모은 레뷰를 만들고 이러한 면이 송스 포 뉴월드에서 마음껏 펼쳐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작품에 대해서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정신과 가슴이라는 추상적인 영역으로 관객을 인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컨셉 뮤지컬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송스 포 뉴월드는 이제껏 완벽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붕괴되고 신념마저 무너져 내린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결국 새로운 세상, 뉴월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것만 같았던 뉴월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 안팎으로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작품의 메시지처럼 이러한 상황을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내고 다시 즐겁게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뉴월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